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한가위 잘 보내셨는지요? 여느 해와는 많이 다른 한가위였는데 어떻게 대응내 편안하게 평안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마음만은 따뜻한 그런 휴일이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는 한가위를 한가하게 보낼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 사는 벗이 또 그 벗의 벗들 가족들 덕분에 한가롭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도 가졌고 같이 밥을 먹는 시간도 가졌고 예, 저는 외롭지는 않게 보냈고요. 또 한가위 날 새벽에는 오대산에 있는 정멸보궁에 다녀왔어요. 벌써 해가 많이 짧아져서 여느 때 여름보다는 1시간 늦게 출발해서 그 사잠 입구에 도착했는데도 아직 많이 어스름한 해가 참 더디 뜨는구나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점점 더 추워지고 점점 더 싸늘해지는 기온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로 계속해서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예, 몇 분이 들어주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끝까지 한 권을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읽고 싶어서 읽는 책이긴 한데요. 그래도 들으신 분들 모두 우리 함께 그때의 정서 또 우리 부모님들의 정서 또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와 정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82쪽부터 읽는데요. 권정생님이 이호덕 선생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권정생님이 사시는 곳을 다녀가신 뒤에 쓰신 편지 같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동화집은 꼭 남이 쓴 것처럼 새 기분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비가 내리는데 보내드리고 나니 괜히 마음이 자꾸 좋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병화는 어떠신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완쾌되시길 빌겠습니다. 동화집은 꼭 남이 쓴 것처럼 새 기분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장대 끝에서 웃는 아이가 제일 좋았습니다. 선생님의 후기는 또 읽고 또 읽고 몇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읽다 보면 완전히 외울 것 같아요. 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남매끼리도 제 마음을 모르는데 이원수 선생님께서 편지 보내주셨고 김종상 선생님이 축전 보내오셨습니다. 이번에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바쁘게 가셨어요. 아직 저는 서울을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지만 몸이 너무 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원수 선생님도 만나고 싶다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책을 내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신 것을 저는 다 모릅니다. 이만 줄입니다. 1974년 11월 21일 권정생 드림. 이런 훌륭한 작가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권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쓴 발문이 잘 되지 못해서 염려했는데 그렇게 잘 봐주시니 다행입니다만 볼 것 없는 것이니 더 읽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상 선생은 마지막에 써놓은 것이 본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해서 저는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서울 가 보고 싶은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연말이나 아니면 1월 중에 서울서 합동 출판 기념회가 있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가도록 합시다. 제가 연락해서 같이 기차로 가면 될 것입니다. 작품을 책으로 된 것으로 읽으니 또 새로운 느낌이 들지요. 아마 선생님의 동화집에 대해서는 평이 모두 좋을 것입니다. 사실 동화를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이원수 선생을 제쳐두면 권 선생님 외에 손춘익 씨와 이현주 씨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현주는 문장이 선명하고 작가 정신이 좋은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좋아할지 의문이라 좀 방향을 달리 잡아야 될 듯하고, 손춘익은 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거나 고답적 관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작가들은 내가 아는 한 모두 수준 이하라 문장 수업부터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지금 계속 동화를 보고 있는데 두어 편 더 평문을 써놓고 다음에 동화 평론을 쓰려고 합니다. 동화는 그래도 몇 사람쯤 쓰는 사람이 있는데 동시는 정말 무인지경이라 할까요? 참 엉망입니다. 요즘 저는 아동문학에서 아주 철저하고 과감한 태도로 평을 쓰고 논리를 세워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배, 후진 할 것 없이 친소를 막론하고 쓰고 싶은 것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안일 무사주의와 문단 출세주의로 흐리멍덩하게 되어 있는 우리 아동문학을 일깨워 전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미워하고 적으로 삼을 사람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만 그런 것 다 각오해야지요. 애당초 문단 출세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나로서는 되지 못한 것들이 욕하고 떠든다고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진실을 위한 싸움에서는 아동문학 작가들보다 일반 문단의 작가, 시인, 평론가들이 더 많이 성원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 동화집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웃 학교에 동화 공부하는 사람이 덜어 있어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보낼 곳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작가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면 다음 서울 가서 세종문화사에 원가로 몇 권 사서 적당한 곳에 보내겠습니다. 세종문화사 사장이란 사람이 인색하고 인품이 좀 모자란 데가 있어서 당연히 기증할 만한 곳에도 책을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책은 될 수 있는 대로 모두 파십시오. 절대로 함부로 책을 공짜로 주지 마십시오. 그냥 준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피땀 흘려 쓰고 만든 책인 것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참, 김종상 선생이 동시집 한 권 선생님께 드려달라고 준 것을 깜빡 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동화의 동화 원고료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풍천면에 있는 신창호 씨가 교회 청년회에서 만든
프린트 책과 편지를 보내왔는데 권 선생님 얘기를 했습디다. 이 사람 동화 한 편이 프린트 책에 실려 있어 읽어보니 곧잘 썼더군요. 격려의 회답을 써 보냈습니다. 안식구의 병은 이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모레 월요일부터는 왕쾌는 안 되지만 출근을 할 듯 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구에 있을 아동문학 세미나는 24일을 12월 1일로 연기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별로 볼 것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안 내키지만 갔다 와야겠어요. 오늘 여기 오후엔 눈이 내려 제법 산천이 허옇게 덮였습니다. 겨울 동안 무사히 지나셔야겠는데 늘 선생님 건강이 염려됩니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제가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74년 11월 23일 저녁 이오덕 드림. 책 보냈더니 우표 100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오덕 선생님, 김종상 동시집 잘 받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출근하시게 되었다니 반갑습니다만 무리하셔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완쾌하실 때까지 가능하시면 쉬시도록 해주세요. 지난번 편지에 제가 참 정신없는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 가고 싶다 한 것 취소합니다. 이렇게 종종 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환상에 취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책이 몇 권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께 5권 보냅니다. 꼭 보내시고 싶은 곳에 저 대신 보내주세요. 이석현, 이주연, 마상조, 제 시들 깬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살 수 있는 데까지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겉으로는 미친 척, 아주 연기도 썩 잘해야만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참말 너무 많이 거짓말도 거짓 웃음도 웃어왔습니다. 신창호 선생님이 동화 2편 가져오셨어요. 선생님께 보이고 싶다기에 제가 보냅니다. 박운택 선생님은 책 보냈더니 우표 100장을 보내왔습니다. 책 장사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동화 원고료는 10월 말께 6,300원 보내왔습니다. 고료가 300원으로 올랐더군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겐 기쁨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수필 왼손잡이처럼 왼손잡이는 왼손 쓰는 것이 정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멋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오른손을 쓰라니까 기가 막히고 답답할 뿐입니다. 다음까지 안녕히 1974년 12월 2일 권정생 드림. 봄이나 여름쯤 선생님이 희망하시면 서울 한번 가봅시다. 권 선생님, 책과 편지 잘 받았습니다. 책은 지난번 제가 편지했을 때 필요하면 세종문화사에 가서 원가로 사서 몇 군데에 기증하겠다는 말을 해서 그래 보내셨는가 싶은데 제가 공연히 생각 없이 그런 말 한 것이 후회됩니다. 선생님이 귀하게 선물하거나 파실 것인데 아무튼 제 손에 들어왔으니 적당히 처리하겠습니다. 문협 안동지부에서 12월 20일께 선생님의 출판 기념회가 있다는 연락이 왔는데 확실한지 그날 틀림없다면 웬만하면 저도 가보고 싶은데 학교 형편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방학이지만 안식구가 서울에 출장을 가게 되어 아이들하고 집을 지키고 있어야 할지 어떨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서울 가고 싶다 하시다가 다시 못 가신다고 하셨는데 꼭 못 가신다면 모르지만 웬만하면 가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기야 출판 기념회라고 별다른 것 얻는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동화작가 서덕출 씨는 불구의 몸으로 울산의 제집 밖을 나가보지 않았다고 하고 철학자 칸트도 평생 고향 밖을 나가보지 않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행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훌륭한 사상이나 예술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필수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선생님이 늘 그곳에만 계시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해서 출입이 힘들다면 다음 해 봄이나 여름쯤 선생님이 희망하시면 서울 한번 가 보십시다. 합동 출판 기념회는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의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만일 그때까지 예정했던 여러 사람의 작품집이 다 간행되지 않으면 출판 기념회는 다시 연기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춘향학교 선생님들 세 분에게 동화집 나눠 주었더니 책값을 직접 붙여드리든지 하겠답니다. 보내주면 마음 쓰실 것 없이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학교 젊은 선생 몇 사람이 저희 집에 뗄나무가 없다고 해준다기에 오후에는 같이 산에 갔습니다. 낫으로 삭정이를 해서 칡넝쿨로 묶어서 어깨에 메고 왔지요. 이런 산골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생활이라 느꼈습니다. 신창호 선생의 동화 잘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동시를 여러 편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동시보다는 동화가 나은 것 같습니다. 대화를 좀 잘 생각해서 써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밖에는 요즘 좀 바빠서 급히 읽어 그런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읽어보고 본인에게 직접 편지 써 보내겠습니다. 곧 또 연락드리기로 하고 이만 씁니다. 1974년 12월 8일 이오덕 드림. 참 12월 30일 대구 아동문학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아무것도 들을 것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매일신문에 나온 기사 보니 내가 한 말이 중간에 잘못되어 나왔더군요. 자세한 얘기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몸이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안동 문협 지부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겠다는 통지가 왔기에 제가 곧 지부장님께 취소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30일 원예회 때 못 갔기 때문에 사전에 못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지부장의 답장이 왔는데 조촐하게나마 기어코 한다고 부디 나와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따라야겠습니다. 춘향 석천문학회 회원들도 온답니다. 선생님을 꼭 오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난번에도 잠깐밖에 못 뵈어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서울은 몸이 조금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건강이 무리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꼭 가야 할 일이라면 가지만 아직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갑갑한 것도 길들여져서 잘 견딥니다. 오늘 저녁부터 꼬마들이 모입니다. 성탄 축하 준비로 며칠간 연습을 하니까요. 먼 곳에서 들으면 꿈나라처럼 즐거워 보이지만 참으로 고달프지요.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막을 수는 없고 시골엔 사람도 귀하니까 저 같은 찌꺼기가 남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지요. 겨울 학교 강사로 2곳
교회에서 초청해 왔지만 한 군데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1974년 12월 12일 권정생 드림. 너무 반가워 급히 알려드립니다. 권 선생님, 반가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 이원수 선생님 편지 보내왔는데 한국 아동문학상 제1회 수상자를 선생님으로 내정해 놓았답니다. 아직 자료 조사를 더 해서 공표를 할 예정이랍니다. 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0만원. 첫 번째이고 또 다른 아동문학상보다 순수하고 권위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상은 우리 한국 아동문학가 협회에서 벌써부터 제정하자고 말이 있었는데 기금이 없어서 지난번 서울에 갔을 때는 상금 없이 시작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히 진전이 된 모양입니다. 시상식은 1월 중에 있을 모양입니다. 출판 기념회도 아직 날짜를 정할 수 없는 형편에서 아마 문학상 시상식과 때를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급한 볼일로 상경하려고 아침에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면 더 자세한 소식 듣겠고 1월 3일쯤 돌아올 것 같습니다. 시상식 때 같이 또 서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수 선생으로부터 직접 소식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너무 반가워 급히 알려드립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974년 12월 27일 이우덕 선생님께서 저를 아끼시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을 타겠습니다. 이우덕 선생님, 3번 보내신 편지 모두 잘 받았습니다. 문학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정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꾸 의심이 갑니다. 1월 2일 이원수 선생님께 수상소감과 사진을 보내면서도 기쁘기보다 괴로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문학상이란 그렇고 그렇게 돌림식으로 수상되고 있다는 비난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선생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제게 문학상이 돌아왔다면 저는 수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더 아끼시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을 타겠습니다. 어제 보내신 전보에 10일 상경하도록 준비해서 기다리라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이곳까지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동에서 아침 9시 35분 출발하는 기차로 제가 영주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완행으로 계속 서울까지 가도 됩니다. 기차는 별로 차멀미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떠신지 영주에서 12시에 특급이 있는 모양이니 그곳으로 함께 가면 되겠습니다. 영주에서 10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함께 만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 뵙고 얘기 또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75년 1월 5일 권정생 드림. 상 타온 것을 보여주었더니 교인들이 모두 울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무사히 귀가하셨는지요? 이현주 씨와 함께 일찍에 왔었지요. 방이 추웠습니다. 그동안 연탄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윗마을 교우들 가정에 다니며 식사를 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이 선생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추도식이라니 붙잡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웅성거렸다가 이제야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좀 피곤하지만 괜찮을 것입니다. 선생님께 항시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박경종 선생님으로부터 양복이 도착되었습니다. 상 타온 것을 보여주었더니 교인들이 모두 울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라 저도 눈시울이 더워졌습니다. 자세한 편지 다시 드리겠습니다. 1975년 1월 20일 권정생 드림.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이 좋다고 하시던 것이 어쩌면 선생님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이호덕 선생님, 세종에서 책 60권이 도착하였습니다. 21일 은행에 가서 5만원 6개월 정기예금 시키고 2만원은 보통예금을 했습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탄 200장, 쌀 2말, 라면 1박스, 책 몇 권, 하나님께 감사연보 드리고 지금 수중에 꼭 15,000원이 있습니다. 예금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찾아 쓰지 않겠습니다. 박경종 선생님이 보내오신 양복을 걸어둘 곳이 없군요. 골덴 바지에 고무신이 제일 편합니다. 양복 입고 나서자면 또 갖춰야 할 것이 있어야 되고 생각해 주신 분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좀처럼 입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선생님과 하룻밤 지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아직도 생각나면 입이 벙실거려집니다. 말이 없어 보이면서도 좀 짓궂은 것 같아요. 그게 좋았습니다. 선생님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울 다녀와서부터 왠지 선생님 생각하게 되면 이상하게 서글퍼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그리고 그의 그림이 좋다고 몇 번 말씀하시던 것이 어쩌면 선생님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길을 저흰들 어찌 만류할 수 있겠습니까만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한국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많은 제자들이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일입니다. 이번 여름에 아니면 더 빠른 시일에 현주하고 봉화 가기로 약속해 두었으니 기다려주세요. 저도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훈련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해 주시고 선생님의 글을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 1월 23일 권정생 드림. 가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권 선생님 2차례 편지 다 잘 받았습니다. 요즘 학교 일이 어수선하고 바쁘다 보니 회답도 못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너무 시달리게 해드린 것 같아 미안스럽습니다. 선생님으로 봐서는 한꺼번에 정신을 자극하는 것이 많아서 가뜩이나 불편한 몸에 모든 것을 이겨내시느라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하경 전날 아침에 병원을 찾아가던 일을 생각하면 땀이 날 지경입니다. 그만했으니 다행이라고도 여겨지지만 선생님은 그때 병원까지 가서 의사를 앞에 두고서도 믿지 못하시고 절망하시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런 선생님의 심경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이현주 씨, 참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젊은이가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종에 돈 내는 일도 있고 해서 월말이나
2월 초에 상경하려고 예정했다가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일이 바빠지고 더구나 졸업식이 2월 초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월 중순경에 상경할까 합니다. 그때 가면 세법 문고도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초조히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 있는 태도로 꾸준히 써 주십시오. 물론 과로는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화집 한 권 더 낼 수 있도록 준비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상금에 세금이 나오지 않았는가 염려되는데 지난번 이원수 선생 때는 상금 200만 원에 세금이 40만 원이나 되었거든요. 누가 와서 상금 10만 원 묻거든 적당히 대답해 주십시오. 원고료로 받은 것이라면 괜찮거든요. 이라든지 아직 받지는 않았다든지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사실 이번 상금은 선생님의 형편을 위해 여러 사람이 도움이 되시도록 모든 노력을 하신 것이니 그런 점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받아서 써버리고 없다고 할 수도 있지요. 사실 병들고 가난하게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작가에게 국가에서 밥 한 그릇 먹여주지 않으면서 세금은 또 무슨 세금이겠습니까? 그런 것 못 내겠다. 낼 돈 없다고 거부하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선생님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현주 씨와 이곳 한번 오실 생각 내신 것 참 고마운 생각이지만 길이 험하고 오르막 잿길이라 오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금년만 있다가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합니다. 가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추위가 대단합니다. 연탄 아끼지 마시고 겨울 무사히 나시도록 바랍니다. 1975년 1월 29일 이우덕 드림. 생각이란 것이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모양입니다. 이우덕 선생님, 동화책 꽃님과 아기 양들 받았습니다. 읽어보니 마음에 안 드는 문장, 내용이 꽤나 많았습니다. 아직도 공부하자면 까마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현주 씨에겐 책이 오면 제가 붙이겠습니다. 소변에 섞여 나오는 농의 분량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인쇄가 나오면 약을 또 사서 먹겠습니다. 서울서 사온 고무 호수가 너무 가늘어서 소변이 자꾸 새어나와 이곳 보건소에 가서 알아봤더니 약국에 가보면 혹시 팔지도 모른다 해서 장춘당 약방에 가봤더니 있었습니다. 서울서 개당 1,300원 하던 것이 여기선 220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 그렇다는 것을 저는 대략 압니다. 병원도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신창호 선생님이 원고를 보내왔군요. 읽어보고 선생님께 보내달랍니다. 열심히 쓰고는 있는데 아직 동화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곳 신선생이나 장선생도 모두 마음만은 좋은데 만나보면 대화가 막혀버립니다. 역시 생각, 사유란 것이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모양입니다. 신선생님이 삼동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아직은 갈 수 없겠습니다. 눈이 내리더니 다시 추워졌습니다. 몸 조심해 주시고 계속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 2월 20일 권정생 드림. 안동이나 어디 가서 문학 얘기라도 나눌까 싶습니다. 편지와 신창호 씨 작품 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더 나빠지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것이 농이 확실하다면 약을 복용하셔야겠습니다. 세벗 문고에서 아직 돈을 안 보내온 것 같은데 그런 출판사의 일이란 약속한 날짜를 어기는 것이 예사인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제가 다시 편지하든지 하겠습니다. 신창호 씨는 일전에 봉화서 만났습니다. 안동시에서 무슨 교회에 모임이 있어 나왔다가 온 길이라면서 그 이튿날이 주일이라고 저녁차로 안동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 작품 얘기도 아직 읽어보질 않아 해주지 못했습니다. 봄에 한번 찾아오겠다 했습니다. 2월 26일 대구서 김성도 씨를 만났더니 선생님 동화집 보고 싶다면서 아직 남은 것이 있으면 보내주시도록 편지해달라 합디다. 남은 것이 있으면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더 있으면 2권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학교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업식이고 이제부터 당분간 학교일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좀 조용하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의논해서 안동이나 어디 가서 문학 얘기라도 나눌까 싶습니다. 선생님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평안하심을 빕니다. 1975년 3월 3일 이오덕. 아주머니들이 갖다 준 김치가 냄비, 밥통, 바가지 등 못다 담아두겠어요. 이호덕 선생님, 보내주신 편지 거듭 받았습니다. 건강 상태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것은 분명히 농인데 심하면 피까지 보입니다. 너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짐작해서 요령껏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 살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도 살았으니까 문제 없어요. 원고도 부지런히 쓰겠습니다. 제2 동화집. 출판사의 허락만 있으면 언제라도 원고는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서회에서 장편 낸 것 10권을 보내왔습니다. 고려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이현주 씨가 편지로 알려왔으니 선생님께서 편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성도 선생님께 동화집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2권 보냅니다. 아직 30여 권 남아있지만 제가 보관해두고 꼭 필요한 데 쓰기로 했습니다. 참, 박영구 선생님이 수필집 바본의 가게를 보내왔더군요. 참 고마웠습니다. 혹시 서울 가시거든 대신 인사드려 주세요. 신선생, 장선생 모두 함께 모여 보고 싶다니 언제 자리를 만드는 것 저도 찬성입니다. 되도록 여름이 오기 전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찬 선생님께 창주문학상에 응모해 보도록 권해주세요. 송 선생님이 그래도 가장 유망한 신인이 될 것 같아요. 박택종 씨가 영양에 계시는 모양인데 그분도 성실한 분 같아요. 한번 만나보고 싶더군요. 해마다 요즘이 되면 김치똑 비울 때여서 아주머니들이 갖다 준 김치가 냄비, 밥통, 바가지 등등 못다 담아두겠어요. 고춧가루 못 먹기 때문에 물에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찌개를 끓여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니 산에도 가끔 올라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만년필 글씨 잘 안되네요. 1975년 3월 6일 권정생 드림. 책값 보내지 마세요.